안녕하십니까. 이제 봄이 아니라 여름이 되려고 하는 5월이네요. 아지랑이처럼 떠오르는 이 따뜻한 봄의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찌 우리들의 마음은 아직도 쌩쌩 부는 겨울 같은 경우가 참 많죠? 우리 오늘 품위 있게 말하는 품격 있는 어른, 아쉽게도 마지막 회네요. 늘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죠? 늘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너무 현학적인 거, 뭐 학자 누가 어떻게 말했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쫀득쫀득 우리 첫 시간에 왜 찰떡같이 말하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자라는, 저는 그 찰떡 개떡이 왜 이렇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대화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현학의 옷을 입을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주거니 받거니가 길어질까, 그리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사례 위주로 한번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시나요? 100%. 100% 동의하고요. 네, 그러면 품격 있게 말하는 품격 있는 어른 뭐 이런 우리 근사한 제목을 붙였지만 그것을 옷을 다 벗기면 찰떡같이 말하고 찰떡같이 알아듣는 어른 그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이번 프로그램에서 제가 개떡 같아 참 미안해요. 개떡도 맛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데 사실은 맛이 개떡 모르게 있는데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개떡아 미안해. 그런데 사실은 그 개떡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개떡을 잘 씹어보면 오히려 달달하고 그러지 않아도 제 남편은 개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개떡같이 말할 때가 좀 있나? 그래서 우리는 개떡 같은 마음은 좀 포장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저도 소화가 잘 되는 그런 그 찰떡 마인드로 진행을 한다면 좀 길게 가지 않을까, 대화가. 그렇죠. 그렇게 다쳤던 마음도 좀 열리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그 오은영 씨가 우리 상담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려주어서 저희들도 도움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 핵심이 사실은 대화잖아요. 그렇죠. 대화도 또 문자고 말이잖아요. 말이죠. 그래서 말다운 말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할 일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잠깐만 뒤에 이제 우리 그런 재밌는 얘기들을 하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한다면 말다운 말이란 과연 어떤 말일까? 이 부분만 조금 정리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건 출발할 때 무엇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거든요. 오늘이 마지막인 걸 전제로 얘기한다. 그 다음에 또 뭐 봄인 걸 전제로 얘기한다 하는 것처럼 말도 말다운 말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전제가 뭐냐면 말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세죠. 말은 힘이 있어요. 맞아. 힘이 참 세죠. 힘이 센데 그 센 것을 분류를 하자면 강한 것과 거친 것으로 나뉘어져요. 선생님, 뉘앙스가 좀 다르죠? 다르죠. 강한 것과 거친 것. 둘 다 힘이 센 것들인데 뭔가 종류가 다르다는, 결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죠? 강한 것은 약한 것을 보호하는 게 강한 것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거친 것은 약한 것을 칩니다. 그래서 강한 힘은 활어, 살리는 말이라서 활어라고 할 수 있고, 거친 것은 죽인다고 해서 사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처음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강한 거는 괜히 좀 거친 것을 품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강한 거는 상대를 살릴 수 있는 말이고, 살리고 보호하죠. 거칠게 하는 말은 상대를 죽이는 말이다. 태권도의 목적은 싸움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걸어할 때 그걸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고 그렇죠, 약자를 보호하기 그렇죠. 위해서 호신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맞아. 몸을 보호하는 무술이라고 호신술이라고 하지 공격술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는 호심술이네. 호심술. 오호. 네. 그래서 활어가 좋지 사어가 좋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네. 뭐가 이렇게 딱 틀이 잡혀요. 네. 그냥 화로 사어 다 아는 단어인데 네네.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고 호신술에 함께하는 부분이 호심술. 네네. 그 호심술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의 힘이라는 게 제가 지금 화로 사어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의 힘이에요. 그것을 적절하게 규정해 줌으로써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호신술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호심술이라고 받았잖아요. 네. 이런 거를 찰떡꿀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찰떡같이 아, 말하면 또 꿀떡같이. 저는 또 꿀까지 넣어가지고 오늘 꿀떡, 저는 찰떡. 오늘 꿀떡이 추가되네요. 그렇습니다. 아, 찰떡보다 꿀떡이 솔직히 더 맛있지? 그럼요. 그래서 전제를 말은 힘이 있다 라고 전제를 한다면 말다운 말은 뭐냐? 정말 아름답게 강한 말이라는 거죠. 화로. 그것이 말다운 말이다. 바로. 네. 아, 참.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스럽게 네. 왜 단 뭐라는 게 네, 있잖아요. 네. 단 이 또 네, 조건이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조건이 들어가. 네. 약을 받으면 사실은 단 밥 먹고 식후 30분 뒤에 먹어라. 요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약을 받아서 약이 내 몸에 잘 뭐라고 해요? 듣는다라고 네, 얘기해요. 네. 듣는다. 예? 맞아. 그 약이 나한테 잘 들어. 잘 들어. 몸에 잘 들어. 잘 들어. 듣는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잘 스며든다. 효과가. 흡수된다. 흡수된다. 단, 이 아름답게 강한 말이 듣는 사람에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네요. 잘 스며들어야 돼요.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약은 환자마다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모든 약은 환자마다 달라야 되죠. 달라야 한다. 말과 약은 동일해요. 모든 말은 듣는 사람마다 사람마다 달라야 된다. 네. 이게 이걸 약으로 얘기를 하니까 쏙 들어오시죠? 그러면 이 약을 복용할 때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아오잖아요. 네네네. 말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위한 의사가 돼야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요, 인격이 있듯이 말도 격이 있어서 언격이 있는 거죠. 언격. 네.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 천박한 언격인 거죠. 근데 제대로 말하는 것 중에, 말다운 말 중에 최고급은 뭐냐? 정중하게 말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분 중에 네. 젊은 두 분이 꼭 저한테 카톡을 보낼 때 똑똑이라고 두 글자를 써서 보내요. 너무 좋다. 그거. 똑똑. 저 배워도 돼요? 그럼요, 그거 그럼요. 벤치마킹. 저 지금 이렇게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 똑똑 너무 예, 좋대. 똑똑. 그러면 마음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네. 똑똑 선생님 이렇게 써요. 똑똑하고 선생님 이렇게 쓰면 어쩐 일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또 정중하게 이렇게 해요. 혹시 지금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요? 두 번째 마음의 문을 또 연다는 거죠. 그 젊은 친구가 이렇게 잘해? 너무 잘해요. 그 누구예요? 다음번에 초대 좀 할게. 한 분은 65, 또 그분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죠. 또 한 분은 30대인데 둘 다 똑같이 두 사람이 서로 본 것도 아닌데 똑똑하고 카카오톡에다가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마음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바쁘세요? 뭐 이게 처음부터 확 들어오면 이게 선생님 바쁘세요라는 말은 사실 예절을 갖췄지만 똑똑보다는 한 단계 건너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나는 어떻게 했지? 생각해보니까 깐에는 네. 전화하기보다는 네네. 먼저 카톡으로 네네. 네.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뭐 그쵸,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물었지. 나가는데 똑똑은 이 똑똑이 그렇게 많은 걸 내포하면서 정말 정중한 말이라는 저는 거는 카톡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글자를 꼽으라면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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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똑똑한 뒤에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고 열릴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본론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음식으로 얘기하면 에피타이저와 같아요. 메인이 바로 안 나오고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이거 나오면 마지막에 그러죠. 정말 오늘 고마웠으면 디저트예요. 이게 말다운 말은 항상 이 세 가지를 갖춰요. 이태리 음식 먹듯이 에피타이저로 똑똑이 있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한 뒤에 원격 갖추기 어렵다. 어렵죠. 그러나 이게 사실 찰떡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찰떡. 그리고 이 본론, 메인 음식은 사람마다 다 달라야 돼요. 식성과 고기 어떻게 웰던으로 합니까? 미디엄 레어 어떤 거 좋습니까? 이거 묻고 그 다음에 또 언제쯤 드릴까요? 그걸 다 물어봐서 조금 이따가 주시고 커피는 언제 주고 이런 걸 딱 그 사람마다 맞춰서 서빙을 해주는 거잖아요. 말도 똑같죠. 그러네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가고 마지막에 일반적으로 아메리카노 블랙을 많이들 주잖아요. 네네. 저 커피 맛을 잘 모르거든요. 네네네. 저는 맥심에 달달한 시나몬을 좀 넣고 거기다 호두를 넣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데 가서는 그걸 주문하기가 네. 그래서 그냥 맛없는 커피를 한 모금만 먹고 네네네. 내려놓고 결국 그 아까운 커피를 버려요. 이게 그러네요. 네. 그 버리면서 늘 그 커피가 아까웠었는데. 네. 근데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말이 너무 좋으면, 너무 그윽하면 조금 그런 절차를 생략해도 되게 진하게 와닿아요. 그 대표적인 게 그 맛있는 요리집의 욕쟁이 할머니. 그냥 처먹어 이러면서 주는데도 네, 웃으면서 그 욕 들으려고 간다는 거죠. 글쎄 그렇다고 워낙 그러는데. 보쌈이 맛있고 뭐가 맛있으니까 그 욕이 더 정겹게 들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단계를 뛰어넘는 언어 도단의 고수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럴 것 우리라면 같으네요. 일반적인 그 우리라면 욕쟁이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수세월을 그곳에 가면 그래라고 그렇죠. 사람들이 네. 이미 알았을 때는 네. 이미 그 지식을 가지고 가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하면 네. 요즘 더 글로리인가? 그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그 학폭에 관련된 그 네, 드라마를 네, 네. 보면서 정말 귀가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죠. 너무 거기는 보면 에피타이저, 디저트 아예 아무것도 없고. 메인은 엉망으로 나오고 네, 엉망진창인. 진짜 그 손에 맞은 상처는 사흘 가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3대 간다는 말이 정말 글로리를 봐도 느껴지죠. 그 말이라는 게 정말 힘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친 힘들이 여과 없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힘을 해야 되는데 거의 조건, 단제 조건, 단. 스며들 수 있게. 그죠? 듣게. 예, 약이 듣게. 효과가 있게. 예. 스며들게. 스며들게. 그러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라야 된다. 개박해. 이게 사실 전체에 우리 매번 하는 것에 핵심이 모두 담겨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중하게 얘기해야 될 때는 선생님한테는 정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또 막 장사하면서 말이 거친 분한테는 가서 시원시원하게 빨리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케바케네. 그렇지.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막 물건 파는 사람한테 똑똑 그러면 너 뭐하니? 그러게. 빨리 들어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살까 빨리 얘기해. 네. 예전에 고대에 의사가 왕진을 갔다는 거예요. 왕진을 가서 그 사람을 진단하고 나오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돈 봉투를 놓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따라갔다가 왜 약 처방을 안 하고 돈 봉투를 주고 나오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얘기가 저 사람 못 먹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이걸로 사 먹어야 낫는다. 약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케바케 아니에요. 케바케. 그걸 볼 수 있는 눈. 네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현명한 기가 막힌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마음부터 다잡아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거 하려고 평생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모임도 그런 일환으로 이 네 번에 맞습니다.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말답다는 게 결국은 스며들게 하는 그러면 스며들게 하는 말들은 어떤 말들일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제가 같은데. 한번 좀 짚어볼게요. 그냥 생각에. 그래요? 일단 따뜻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물을 마실 때 네네. 뜨거운 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피부에 스며드는 정도의 온도, 내 체온보다는 조금 따뜻해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온도를 가진 말이면 스며들 것 같아요. 네, 그때 이것도 케바케인데 응. 반신욕을 할 때 저는 미지근한 물에서 하는데 우리 엄마는 뜨거운 물에서 해요. 그래서 시원하다 그러고. 네, 그래서 대구에 한번 내려가면 어머님이 대표님 뭐 엄마 왜 이렇게 뜨겁게 했어? 그래 따시게 해야지. 근데 제가 물을 하면 야가 찬물에 하네 이렇게 되거든요. 따뜻함도 케바케. 그러네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 막 살든지요. 근데 참 이상하게 우리는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인 사람들에게는 미루어 짐작해서 막 저 사람에 맞추려고 하는데 가까이 있어서 잘 알 것 같은 네네. 무촌, 일촌, 이촌의 네네네. 이 가까운 관계에서는 오히려 거친 말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족 상담론을 한 학기 강의할 때 대학원생들한테 우리는 한 학기 동안 교재도 없고 진도도 안 나갈 거다. 단지 두 글자만 가지고 한 학기를 할 거다. 이 두 글자에 관해서 떠오르는 자기의 경험, 생각들을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나눌 거다. 그리고 16명과 정말 그 두 글자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를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네, 좋아해요. 왜냐하면 학점 잘 나오죠. 교재 없죠. 시험 없죠. 그리고 뭐든지 내 얘기하면 잘했다고 얘기하죠. 결석 안 하겠네. 네. 저도 그 수업 좀 들어봤을 텐데. 도강 안 되나? 이게 지금 그런 수업입니다. 그런가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따뜻한 말에 대한 것도 케바케. 그렇죠. 또 어떤 말다운 말이 되는 게 또 짚어본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말다운 말을 짚어보려면 저는 정중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중함.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정중하지 않아도 돼요. 말이라는 것은 강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그래서 분노에 대한 책을 보다가 최근에 느낀 게 분노는 강자의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분노는 강자의 것이다. 분노는 강자의 것이다. 네, 수많은 뭐 고대 책이나 뭘 보면 화내고 싶지만 목숨이 두려워서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게 아쉬워서 화내지 못하는 수많은 약자들의 이야기, 그게 인류의 대서사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자는 마음대로 화를 낼 수 있다. 죽여버릴 수도 있고 화를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지만 약자는 그러하지 못하다. 그런데 요즘 저기 그 무슨 대치동인가 어디에 그 경비원 사건 있잖아요. 갑질이라는 게 끊임없이 나타나죠. 왜 그런가 몰라. 우리 인류가 발전하고 성숙한다는 뜻은 모두가 강자가 되는 사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말로 표현된다. 그렇죠. 당신과 나는 대등하다. 대등하다. 그러려면 대등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정중함이다. 정중함은 존중이 들어가는 것이고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이다. 근데 말다운 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의, 친절, 정중함, 정중함이다. 그리고 그 온도는 따뜻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스며들어야 된다. 그러니 얼마나 공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결국은 오늘 우리가 찰떡과 개떡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 이제 꿀떡까지 들어갔어요. 네네. 근데 꿀떡은 꿀떡 하는 것도 그러네요. 삼키는 것도 있고. 꿀떡인데 꿀을 발라서 그러니까 꿀을 안에다 넣어서 네네. 찰떡인데 안에다 꿀을 넣어서 주면 훨씬 맛이 있겠네요. 네. 근데 꿀 자체보다 꿀떡이 더 맛있단 말이에요. 그쵸. 꿀만 넣어 먹는 네네네. 좀 꿀 독특한데. 자체를 먹는 단맛보다 오히려 바깥을 떡으로 감싼 꿀. 그것이 말다운 말에 정말 품격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드는데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지금 그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에 네.
제 대학원 후배가 교수로 있거든요. 교수로 있는데 존경받는 교수로 있는데 중요하죠. 존경받는이라는 존경받기 어렵거든요. 교수 중에 욕 먹는 건 참 쉬운데 그쵸. 존경받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자기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연세대학교 제가 있던 데로 석사를 왔어요. 근데 결혼을 일찍 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심리 상담, 심리 검사로 돈을 벌고 애는 또 놓고 석사니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애는 놓고 그러는 거 보니까 경상도. 애 낳고 애 낳고 애는 어리지, 아내는 겨우 1,200 벌지, 남편은 계속 석사로 하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큰아버지가 그 원래 나온 학교의 재산 이사장님이셨는데 어느 날 부르더라는 거예요. 야, 춘범아, 우리 이름까지 이렇게 나와도 돼요? 그 존경받는 교수님이니까. 예, 그래, 춘범아, 우리 저녁이나 하자. 그래서, 아유, 큰아버지 좋아요. 그리고 가서 좀 근사한 식당에서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먹었대요. 그러더니 하얀 봉투를 끝날 때 하나 주면서 이걸로 맛있는 거 한번 사 먹어라 하고 주더래요. 그래서 아유, 뭘 사주셨으면 됐지, 이런 걸 주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1,000만 원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봉투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서 큰아버지한테 바로 전화했대요. 큰아버지 너무 커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춘범아, 네가 크냐 그게 크냐 그러더래요. 아, 눈물 나. 저도 감동이야. 네, 그 얘기 듣고 울었어요. 제가 들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런다는 거는 정말. 그래서 옛날에는 네네. 마음만 받을게요 뭐 어쩌고 이랬는데 그랬죠.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돈의 마음이 따라가는 말로 마음만 이거는 네네. 실제로 그 돈을 건넬 때 그 마음이 진짜 같아. 네, 저는 그래서 그 말을 지금도 제 마음속에도 간직하고 아우, 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분 이름 저는 먼저 그분이 떠올라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조춘범 교수가 지금도 큰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요, 보세요, 선생님.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인데 춘범아 놀랐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 너 저기 어렵잖아. 어렵잖아. 등록금 해야지. 야, 그래서 넣었어. 한꺼번에 준 거야. 뭐 이러지 않고. 춘범아, 네가 크냐, 네가 그게 크냐. 그 돈이 크냐. 예. 야. 아, 그런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저는 이 말 속에 담긴 그 찰떡. 그다음에 저는 꿀도 기가 막힌 꿀이 들어있는 그게 찰떡이네. 바로 꿀떡이에요. 꿀떡. 그 봉투라는 그 1,000만 원이라는 떡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너를 그만큼 크게 여기는 그렇죠. 큰아빠의 사랑.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되고 교수 되고 지금은 그 학교에서 존경받는 교수로 학생들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열어줬을 때 얼마나 정서적으로 네. 든든했겠어요.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정말 꿀떡같이 말한 분은 고영희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그 사람 누구예요? 2018년 4월에 고영희 네. 선생님한테 이 말을 듣습니다. 선생님, 저 다음 달에 책 나와요. 그랬어요. 고영희 선생님이 나 그 책 100만 원어치 살게. 선생님,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요. 읽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때 고영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서원 선생님이 썼잖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그 뒤로 그분이 부르는 곳에는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제가 남에게 들었던 말 저 말고 또 고영이가 있나 봐요. 그 말이나 네가 크냐 그게 크냐라는 말이 거의 동급입니다. 동급이어서 제가 제 책을 가장 먼저 사주신 분은 고영희 선생님이시고 100만 원을 주셨죠. 100만 원을. 그 얘기를 또 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저희 바로 위에 있는 누나예요. 누나인데 출판사 전화번호를 묻더라고. 나왔을 때 한 번 줬을 때. 그러더니 200권을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누나 안 읽어봤잖아.
또 네가 썼잖아. 어디선가 들었던 말. 들었던. 네가 썼잖니. 네가 썼잖니. 이 선생님 참 잘 사셨네. 네. 살아오시길 잘 살아오셨네. 바로 그 말이 저애로 하여금 내가 잘 살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말, 사람을 키우는 말. 네가 크냐 그게 크냐 그 말도 춘범이를 키운 말이었잖아요. 아, 그 아까 네. 말다운 말이 스며들게 듣게라고 말씀을 네네네네.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람을 키우는 말이네요. 키우는 그게. 그때 선생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되게 울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전화를 끊고 한참 울었어요. 너무 북받쳐가지고 야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내가 잘못 산 건 아니구나. 한 잘 글자도 안 사셨죠. 보고 이서원이라는 사람만 보고 10만 원도 아니고 그 10건 사줘도 되잖아요. 근데 100만 원을 가장 먼저 보내주신 고영희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는 한 나는 힘내서 살아야 되겠다 아,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네네. 누구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뭐 등장빛이 어두운 것 같아요. 가까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구나. 살려줘. 그리고 나서 제가 박노해 시인의 시집 중에 이 글귀를 보고 아 이게 고영희 선생님이었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뭐라고 적혔냐면 큰 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깊은 강을 건너니 내 혼이 깊어졌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때 큰 숲이셨죠. 그래서 제가 큰 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죠. 깊은 강을 건너니 내 혼이 깊어졌다. 혼이 깊어졌다. 네. 아유, 그 그러니까 양반도 참 큰 멋진 숲과 말. 같고 깊은 강과 같은 말. 그것이 말다운 말이다. 말다운 말이다. 그러네요. 네. 와, 그 큰아버지랑 그 교수님이 얼마나 그 큰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네네. 제자들에게 얼마나 잘할 이 수밖에 스며들고 없죠. 사람을 키우는 말을 자기가 많이 이기적으로 하시겠어요. 될 때도 큰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잊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 나갔겠어요. 저 또한 그 뒤에 책을 이제 6권을 썼잖아요. 많이 쓸 때마다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그 믿음, 그 말씀, 그것이 양분이 돼서 근데 책을 선생님 계속 쓸 수 재밌어요. 있었죠. 아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이론도 공부하고 현장에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현학적인 부분이 멋있긴 한데 네.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돌아서서 얘기할 때 보면 어느 사례가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도 그 큰아버지의 그 얘기가 기억이 나지 뭐 이론적으로 뭐 이러고 저러고 한 거는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 이 나누는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끝나는 날이어서 아쉽 마음인데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왜냐면 우리는 언제나 찰떡도 먹고 개떡도 먹고 꿀떡도 먹으니까 그럴 때마다 아 맞아 하고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정말 대단한 꿀떡은 우리의 몸도 키우지만 사람의 존재 그릇을 자체를, 키우는 스며들게 하는 말, 키우는 말. 네네. 이게 말다운 말이군요. 그렇죠. 어렵고 네. 복잡할 거 네, 없이. 네, 네. 그러면 이 어렵고 복잡한 말다운 말을 하려면 우리가 네. 어떤 그 애티튜드, 애티튜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일관을 했을 때 이게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네, 튀어나오지 않고 스며들고 네. 키울 수 있는 감동할 수 있는 네.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네. 저는 이때 배운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아니 그런 배움이 그거 아니고요. 말고. 이렇게 현학적이라고 표현했던 것. 다르게 말하면 교언 영색. 아우 싫어. 싫죠. 네.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네, 저 제일 저도 싫어요. 가장 경계하는 거. 네. 말의 성찬. 그런 알맹이가 없음. 이번에도 이제 그 본명을 한번 얘기해봐요. 제 제자 중에 제갈건이라고 몇십만 그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가 있는데 온몸에 문신이 있어요. 그 어릴 때는 서대문의 일진짱, 조폭, 싱가포르 조폭 뭐 이런 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대요. 19살에.
그리고 군대를 갔더니 온몸이 문신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러면 군대는 뭐예요? 계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군대 말로 개무시할 수 있는 인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괴롭히는 걸 엄청나게 괴롭힌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군대 가기 전에 데리고 그 성형외과 가서 목에 있는 그 것들을 용이며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희미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희미하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군대 가서 막 자꾸 문신 가지고 얘기하니까 했더니 고참들이 그러더라는 거. 병신 같은 새끼.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담뱃불로 다 찢어줄 텐데 그걸 왜 돈 들여서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얼마나 모멸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게 거친 말이거든요. 사어거든요. 근데 이제 19에 갔으니 얼마나 혈기왕성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담배를 입에 물 수 있는 대로 다 물어서 다 자기 살을 찢었다는 거예요. 손을. 그 눈들을 없애려고. 그랬더니 손이 이만큼 됐는데 돌아온 거는 오히려 비아냥가 뻘짓한다고 이런 얘기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보고관한테 면담을 신청하고 도저히 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 군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을 해서 제대를 했대요. 그 뒤로 이제 사회 나오면 그때 괴롭힌 인간들 손 한 번 봐주리라 이런 마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공익근무요원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더니 사실은 거기서 고쳐 뭐라 그럴 때 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자기 마음속에는 또아리를 틀었다는 거죠. 친절한 무례를 한 거죠. 겉은 친절한데 속으로는 무례. 친절한 무례 이런 거 이건 제가 이제 만들어낸 말이에요. 친절한 무례라는 게. 근데 그 반어법적인 그 부분이 이렇게 오는 게 확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 고참들한테 굉장히 무례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만났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것들이 마음은 그렇게 품고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김사부님, 네 이병장님 이러니까 그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공격했던 것은 사실은 내 탓도 있다는 거죠. 아우 지혜롭네. 그거를 되는 게. 이걸 깨달을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이 나도 이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라는 책을 2년 전에 냈어요. 나도 이제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서야 알았다. 라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제목이 아주. 네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아주 과감없이 다 있어요. 그때 존중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제목 꼭지의 글이에요. 그때 그 고참들을 내가 진짜로 존중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무시하니 그들도 나를 무시한다. 존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까 교원 영색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배운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의례껏 명함 주고받고 집에 가면 집어 던져버리고 겉으로는 그렇게 친절한데 공허한 것들 이런 게 맞아. 교원 영색의 언어들은 공허해. 공허해요. 공허해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아요. 말다운 말이 되려면 이 껍질부터 제일 먼저 벗겨내야 돼요. 선생님은 그토록 그 껍질을 너무나 싫어하시잖아요. 정말 그 배운 사람들의 그 위선. 그거 너무 싫어. 정말 껍질. 그래서 마치 근사한 것 같은. 얼마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하버드에서 공부한 교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와인을 마시면서 그 교수 지인들하고 저녁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한 2시간 나누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교수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수한테 우리 S대와 H대, 한국의 S대와 미국의 H대 이거를 다 벗겨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뭐 초라한 중년 남자가 남는 거야. 그 말 본세하며 걸핏하면 주변 사람이 하버드, S대, 수재 뭐 이러는데 그 3가지를 딱 벗기면 이 사람은 남는 게 뭘까? 어떡해.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장 불쌍하고 초라할 때가 내밀 명함이 없어질 때 그때 가지는 인생 명함이 한없이 초라할 때 너무 불쌍한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겨울에 나뭇잎을 다 떨구고 나무가 드러내는 그 자태 그것이 그 나무의 진면목 아니겠어요?
그게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것이 말다운 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껍질, 나뭇잎들부터 버려라. 말다운 말이 되려면. 예. 그것이 아마 그 네가 크냐 그게 크냐라고 말한 분은 껍질이 안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그쵸. 그러니까 진심이 정말 바로 전달. 진심이 전해지잖아요. 이서원 선생님이 쓰셨잖아요. 그 껍질이 어디 있어요? 그대가 썼잖아. 그랬지. 네. 그대가 썼잖아. 네. 그랬지. 난 이서훈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 네, 그대가 썼잖아. 그러네요. 그 네. 말씀을 주시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그거예요. 껍질을 벗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함. 교만.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네. 네 번째 마지막 시간 고백을 할게요. 저는 선생님 네. 이런 유튜브에 유명한 유튜브에 제가 나간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강의를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강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상담을 해도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늘 좀 돈에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가난할까를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홍보만 잘하면 알아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이 교만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처음에. 네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반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이게 내 교만이구나. 이 양반 아까 친절한 네네. 무례를 저질렀던 그거하고 똑같은 그러네요. 정확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왜 안 갖다 쓰니? 응? 내가 어떤 방법, 어떤 수단으로 해도 네가 알아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려는 오만함, 교만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생각을 덜한 사람은 못하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왜 희삭자는 인간들은 가져가면서 나같이 고귀한 사람은 안 가져가니? 이런 마음이 또아리를 틀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더라. 결국은 이것이 말다운 말, 돈다운 돈을 못 벌게 하는 방해물이더라. 그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니까 한없이 부끄러워졌어요. 껍질을 벗어야 되고 그 다음은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게 좋다. 내게 좋다. 내게 좋다라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요. 내려놓은 다음에는 뭐냐면 고영희 선생님이 좋아하는 건 뭘까? PD님은 뭘 좋아할까? 이걸 보는 분은 뭘 좋아하는가를 겸손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해야 돼요. 그렇죠. 아까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는데 관찰해야지. 그거는 배째라는 소리고 관찰해서 마침내 이해해야 돼요. 관찰하고 네.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만을 버리고 잘난 척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관찰한 뒤에 겸손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이해의 바탕을 두고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럼 돈이 들어올걸요? 그럼요. 그럼 돈이 들어올걸요? 돈은 따라오는 거지. 네네. 앞서서 오지 내가 않죠. 가만히 있는다고 돈이 오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제도 선생님하고 톡으로 하면서 뭐 약간 신세 한탄도 하고 했지만 네네.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오늘도 이 마음이에요. 이게 1,000만 원을 준다고 생각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자. 이게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자.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가장 고영희 선생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잘난 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하자. 앞으로 다가오는 수도원에서도 내 상담에서도 모든 것을 1,000만 원을 받고 이 삶에서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1,000만 맞춰서 원만 하죠. 해요. 더 키우지. 아, 그래. 제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돈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으로 저를 돌아보니까 말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 영석의 껍질을 벗고 그다음에 내가 좋다라는 걸 버리고 관찰, 이해, 그리고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마음. 그게 결국은 말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랑 이렇게 오늘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면서 앞에서 우리가 어려운 말, 현학적이지 말자 얘기했고 그 중에 맨 마지막에는 교원 영색을 하면 안 된다는 네, 말만 네. 상통하는 말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 또 찰떡 나오네. 아마 우리 이 4번 프로그램 들으시면 이 또 문자를 쓰는 건 봐야 돼. 품격 있는 품 있게 말하는 품위 있게 말하는 품격 있는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이렇게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그 품위, 품격 같은 건 잊어버리실지 모르지만 찰떡같이 말하고 네. 개떡같이 말하는 것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왕이면 거기에 꿀까지 넣어서 네. 꿀떡같이 말하는 꿀떡같이 말하고 꿀떡같이 알아듣고 이게 그렇지. 최상위 아니겠어요? 그렇죠. 꿀떡같이 말하고 꿀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대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교원영색 겉을 다 버리고 그다음에 교만도 버리고 네네. 상대방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해하는 마인드로 접근해 보자. 맞습니다. 라는 결론이네요. 네. 그렇죠? 제일 핵심을 하나 꼽아라. 저한테 얘기하면 관찰. 지금은 관찰의 시대다. 네. 그냥 지레짐작, 편견, 선입견 그런 거 안 통한다. 정말 관찰해서 그러면 좀 더 나가면 네. 내가 그렇게 찰떡같이 말을 했는데 네. 상대방이 개떡같이 알아듣는다면 네네. 아 나의 관찰이 부족했구나 그럼요. 라는 마음을 네.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다음엔 좀 더 관찰입니다. 예. 사실 속상해하기보다는 내 관찰이 부족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돼요. 네. 아까 왜 그걸 어떻게 알아 할 때 그럼 그냥 살든가 그렇지. 어. 막 살다. 결국은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선택이죠. 네. 여러분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봐주신 것도 선택이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를 열심히 듣는 것도 선택이고 네, 네.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얼마만큼 실천하느냐 하는 것도 네, 선택이고 네. 어쩌면 뭐 누가 말을 했죠? 태어나는 것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한다.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를 네. 했죠. 네.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라는 거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네.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아까 이서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그 온몸에 문신을 했던 그분 얘기도 그렇고 결국은 다 내 책임인 것을 내 맞습니다. 몫인 것을 네, 네. 하고 깨닫는 모습을 볼 때 네. 우리는 그걸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훌륭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겠죠. 네. 우리 다 사람이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할 수 있겠어요. 잘 안 될 때는 반성의 마음으로 잘 될 때는 가자. 나도 했네. 네네. 한 건 했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장 어렵다는 인간관계에서 소통을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다시 문자로 돌아와서 네. 품위 있게 말하는 품격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정을 마무리를 하면서 꿀떡같이 말하고 꿀떡같이 듣기로 해요. 네. 그러면 우리에게 행복이 오겠죠? 반드시. 네, 반드시. 네. 따뜻한 봄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한번 청하면 또 오실 거죠? 아이고, 네. 그때 100만 원 받은 네. 채로. 아니면 1억 드릴게요. 네. 마음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